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덕선이 법우가 감상담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1년 정도 이게 학사 생활하면서 큰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성적 장학금을 받으려고 온리 공부에다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원불교의 이 일이나 선방 새삼의 일을 하면 시간이 빠지니까 이게 안달을 해요. 그거 하다가 성적 떨어지면 장학금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마음의 변화가, 성적 떨어 장학금 못 받더라도 이 공심으로 이거 하는 게 좋다. 이건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요. 정말로 공덕이 떨어진 거예요. 공부를 덜 하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래, 떨어졌는데도, 이게 더 옳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 장학금은 딴 데서 나오네. 딴 데서 이 장학금 막 2개씩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제 대학원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학원 들어가도록 막 도와주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근본이 되는 마음 공부하고 우리 교법 공부를 근본을 두고, 이제 학교 공부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학교 공부에만 매달려 갔다가 근본되는 걸 잊어버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게 무의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을 하기 위한 이 법 공부와 마음 공부의 그거로 이렇게 근본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큰 마음의 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일상주행요법과 그 다음에 상식용주의상 1조, 2조, 6조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의미를 한번 이제 정리를 이제 몇 주간 쉬고 했으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원불교의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 개교의 동기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된다. 그냥 마음 공부가 아니라 내 마음만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 개교의 동기를 실현하는 교법 실현의 그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개교의 동기라는 것은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는 그거의 목적을 두고 이제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자기가 포함된 거죠. 어떻게 그러면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냐 하면, 이런 데도의 교법을 실천함으로써 전 인류가 이런 데도의 교법을 실천함으로써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는 것이 다르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 이런 데도 교법을 실천하는 것이 일상수행요법이에요. 생활 속에서 이런 데도의 교법을 사막팔조 사은사유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일상수행요법으로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사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생명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오염되고 병들어가는 생명성을 구원하는 것이 사막이다. 그런데 이 사막이라는 건 그뿐만 아니라 뭐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의 삶의 3가지 요소라는 말이죠. 일심 마르마리 취사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일에 일심, 학교 직업을 가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학생을 해도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일심 마르마리 취사로 살기 때문에 이 삶의 3가지 요건, 생명선이라고 해요. 생명선 뿐만 아니라 일심 마르마리 취사는 내 인성의 3요소예요. 우리 인성이 일심 마르마리 취사로 되어 있거든요. 온전 생각 취사가 인성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고, 8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목적을 이루는 성공하는 공식이에요. 신분의성으로 하면 성공 안 하는 게 없거든요. 성공의 공식이다. 목적 달성의 기초와 성공의 공식이다. 그 다음에 사은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보면 세계 평화의 원천인과 동시에 모든 은혜를 받는 근본이란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사은보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유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가 서로 함께 잘 사는 길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사유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오늘날 이 세계가 평등 세계를 요구해요. 평등.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평등하기를, 함께 잘 살기를 원해요. 근데 공산주의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부자를 뺏다가 밑으로 나눠줘서 딱 잘 살게 만들어. 근데 이 자본주의는 이게 자꾸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원불교 사회는 뭐냐면 밑에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자력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공도자 숭배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윗사람은 가만히 두고, 이거 올려가고 평준화 시키는 거잖아요. 자본주의는 이게 자꾸 나눠지게 돼. 공산주의는 내려갖고 평준화 시키고, 근데 우리 원불교는 올려서 평준화. 야, 이거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필경 우리 문명이 원불교 사회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평이 생겨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향평등의 동력이요. 그 다음에 우리 인류가 진급하는 길이지. 진급하는 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상수행요법을 우리가 개인이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생활하다 보니까 바쁘단 말이죠. 학생이 공부해야 되고, 직업을 가져야 되고, 뭐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되니 바쁘다 보니까 이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생활하다 보니까 잊어먹고, 그냥 다른 생활에 급급하게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법 실천을 할 것이냐? 훈련이 있어요. 훈련을 해서 이게 딱 하지 않으면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시 훈련을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교법을 실천하도록 하는 거예요. 뭐를 튕겨하냐? 교법 실천이란 거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기로 해놓고 잊어먹어요. 응? 그렇잖아요. 일상생활 마음 경계를 따라서 1조, 2조, 3조를 대조를 하기로 했는데 열화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럼 있었는가 했는데 경계를 당해 잊어먹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챙겨라 이거죠. 챙기는 마음의 실현이 훈련이에요. 그걸 챙기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축구나 농구나 이렇게 기술을 배웠단 말이죠. 배웠어요. 배웠는데 실제 시합에 나갔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고 옛날에 자기 습성이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시켜서 그 좋은 기술을 갖다 계속 반복해갖고 실제 경기 때 딱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무슨 수학시험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연습을 해갖고 수학시험 보면 그냥 착 나와야죠. 이게 알긴 알았는데 수학시험 보면 그 생각이 안 나고 옛날 것만 생각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라는 게 반복 단련하는 거예요. 뭐를? 챙기는 마음을 실현. 생활 속에서 교법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는 게 이게 훈련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사람이 동할 때와 정할 때 두 가지가 있다. 동할 때와 정할 때. 이 동할 때 우리 교법 실천을 챙기는 게 1조, 2조, 6조라는 거예요. 그 중에 1조가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게 뭐냐면 일상생 구조를 갖다가 챙기라 이 소리예요. 모든 경계 쪽에서 일상생 구조를 딱 챙겨라. 온전 생각 취사를 챙겨라 이거죠. 그렇죠? 챙기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2조를 갖고 미리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때는 이렇게 챙기고 이런 때는 이렇게 챙기고 응용할 때마다 미리 연구를 했다가 1조로 그 연구한 걸 딱 챙겨서 그다음 뭐냐? 6조를 갖고 반성대조하라. 반성. 잘 됐는지 못됐는지 반성대조하라. 요게 2조, 1조, 6조가 세트로 시스템하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유무념 대조라고 합니다. 합쳐서. 유무념 대조. 그러니까 1조로 하되 미리 하자는 종, 말자는 종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 정한 대로 실천하고, 그 다음에 실천됐는가 안 됐는가 대조하고, 요렇게 하는 것이 유무념 대조라고 그렇게, 유무념 대조라고 하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 모든 교법을 내놓은 뒤에 일상수행요법 내놓고 그 다음에 상시응용주의상 훈련법도 내놓고 마지막 유무념 대조법을 내놓은 거예요. 대조법이란 건 2조, 1조, 6조를 한목에 탁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유무념 대조법을 공부한다. 이게 제가 만사성공의 어머니예요. 그게 유념 공부라고도 하고 유무념 대조 공부라고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 봐요. 과일나무 여러 그루를 밭에 심었다. 밭이 있는데 과일나무 여러 그루를 딱 심었는데 앞에 있는 몇 그루는 그 집 앞에 있는 몇 그루는 이거 보이니까 때때로 가지도 쳐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했더니 커다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 그렇죠. 근데 저쪽 구석에 있는 거는 좀 귀찮으니까 그냥 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구석진 것 몇 그루는 관심을 주지 않고 가꾸지 않았더니 줄기와 가지와 잎은 무성한데 똑같이 자라나긴 했어요. 하는데 열매가 자꾸 보잘것이 없었다. 함께 갖고 심은 나무인데 마음을 챙겨 가꾼 것과 안 챙겨 가꾼 것은 그 결실이 달랐다. 이것이 법칙이 인과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수백 아니 한두 그루 하면 다 가꾸죠. 근데 수백 그루 심어놓으면 앞에 있는 건 가꾸는 뒤에 건 안 가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챙기만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이게. 우리가 마음을 챙기면 유념이 되고 안 챙기면 잊어먹다 하기로 한 걸 잊어먹는다 이게. 그러므로 챙기지 않으면 그 마음을 닦을 수가 없고 공부와 일도 결실을 거둘 챙기지 않고서 공부에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건 없다. 대학생이 학교에 들어가서요 마음을 안 챙기고 성적 잘 맞고 공부 잘할 수 없어요. 일지 시간에도 지각도 안 해야죠. 숙제도 해야죠. 레포트 해야죠. 이거 안 챙겨갖고 어떻게 돼요? 몸이라고 하는 건 자꾸 하지 말자고 하는 게 몸이지. 몸이 막 공부하자 하는 사람은 좀 특수하잖아요. 몸은 안 하는데 마음이 챙겨갖고 그거를 몸을 이기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챙기는 마음의 실현이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챙기는 마음의 실현 1번은 주의예요. 주의. 히드플리스라고 히드플리스. 영어로. 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잊지 않고 챙겨서 실행하는 마음. 이걸 주의라고 해요. 요것이 우리 인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여러 가지 인격이 있는데 화도 안 내고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고 이것도 인격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잊지 않고 안 하기로 한 일을 하지 말고 하기로 한 일을 하는 것을 실행하는 마음, 주의가 최고의 인격인 거예요. 최고의 인격이에요. 부주의라는 건 뭐예요? 따라서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잊지 않고 챙겨서 실행하지 못한 걸 부주의, 반대가 부주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갖고야 할 게 이 주의하는 습성, 요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은 주의를 훈련하는 거예요, 주의. 그렇기 때문에 당시응용주의사항이 12가지가 있는데 전부 주의가 12번이 붙은 거예요. 응용한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주의할 것이요. 응용의 형태를 봐 미리 연마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노는 시간이 있고 경전밖에 연속을 주의할 것이요. 전부 이 주의가 붙었다 이게. 주의가 바로 상시훈련의 핵심이라 이거죠. 그렇죠. 네. 근데 유념하고 무념은 뭐가 다르냐? 유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것을 번수를 조사 기대하되 하자는 제목과 말자는 제목에 취사는 주의심으로 한 것을 유념이라 하고 취사는 주의심이 없는 것을 무념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주의라는 건 유념이라는 것은 주의인데 주의는 주의인데 취사하는 주의심이. 이게 달라요. 취사가 하나 붙어요. 이 취사라는 것은 온전 생각 취사하는 주의심. 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념이라는 것은 온전 생각 취사를 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시응용주의상 1조가 주의예요. 1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했잖아요. 주의는 주의인데 온전 생각 취사를 주의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예를 들었으면 있단 말이죠. 내가 요번 학기에는 학교를 지각도 안 하고 꼭 반드시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지각을 안 하고 제 시간 가서 공부를 하긴 했대요. 그 주의를 했단 말이죠. 그게 유념은 아니에요. 유념은 뭐냐면 가서 일심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앉았긴 앉았는데 딴 생각하면 이게 유념이 안 된다면 주의는 됐는데 주의라는 거는 온 정성을 딱 온전 생각으로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말하면 밀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 주의가 좀 밀도가 좋아진 거예요. 질이 좋아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유념하면 주의는 따라붙는 거예요. 취사는 주의심,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는 주의심, 이게 유념이다. 그걸 안 하면 어떻게? 주의를 안 해도 무념이고요. 온전 생각 취사 안 해도 무념이에요. 무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온전 생각 취사 안 해도 무념이고요. 잊어먹어도 무념이에요. 두 가지 다 무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뭐지? 대연이? 대연이는 학교 공부를 할 때 유념으로 했어요? 무념으로 했어요? 유념으로 했어요. 무념으로? 주의는 했잖아, 주의는. 그래, 지각은 안 하고 갔잖아. 네? 그런 주의는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막 정신을 차려갖고, 그냥 학교 갈 때도 모든 걸 준비도 하고 막 이렇게 갔냐.
그 중에 뭐, 1년 중에 한 몇 번은 있을 거지. 몇 번은 잘했잖아요. 전부가 그랬냐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어? 결판이. 어떤 사람은 다 A 플러스 다 맞았어요. 유념했어요, 유념. 어떤 사람은, 중간 한 B 플러스 맞았어요. 그 주의는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완전 낙제요. 이게 주의도 안 했어요. 요게 결판이 나는 거라니까. 모든 데 결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념을 하자 이거예요. 유념은 주의는 따라 붙는 거니까. 주의는 유념의 핵심적 요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그거 있고, 그러면 주의라는 건 뭐냐면 유념과 주의는 거의 같은 건데 실행하는 거예요. 교법을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은 실천이요, 실천은 결실이다. 요게 공식이에요. 실행은 챙기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챙기는 마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 실행은 실천이고 실천은 결실이다. 요걸 딱 외워야 돼요. 온전생각 취사를 주의해서 딱 실행하면 그게 결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실을 자기로 원하면 실행을 하라. 왜 우리는 알면서도 실행이 하지 못할까? 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돼요, 실행이. 온전생각 취사가 안 돼요. 누구나 실행을 잘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알면서 실행이 되지 못할까? 그 이유 두 가지가 있다. 실행이 안 되고, 유념이 안 되고, 주의가 안 되는 건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여기 학생들, 누구 알아맞히면. 두 가지가 뭘까요? 안서인, 예? 습관 또, 야, 머리가 좋네. 책이 있구나. 이 책을 보면 이제 거기 다 있어요. 그 다음 장이 있거든요. 아주 단단하게 굳은 습관이에요. 습관이라는 거는 굴이에요, 굴. 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바깥 나갈 수도 없잖아요. 한 번 습관에 굴에 갇히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 이거죠. 이미 길들어진 습관은 실행하려는 걸 무력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습관이 딱 들어갔고, 나는 일로 가려는데 이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 이게 습관을, 굴은 어떻게 뚫고 나가야 돼. 굴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이거죠. 여기 강원도 출신 없어요? 강원도 가면 굴이 많잖아요. 저 강릉 어디에도 굴이 있다 그러던데? 무슨 굴이라 되는 거예요? 거 가면 굴이 있대. 나도 못 가봤는데, 거기 있대. 그리고 자관 강원도 가면 굴이 있어요. 근데, 난 중국 가서 굴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굴 속에 폭포가 흐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데가 있더라고. 근데 그 굴은 어떻게, 습관의 굴은 뚫고 나와야 한다. 무조건 뚫고 나와야 돼. 거기 갇혀있으면 안 돼요. 뚫고 나와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 알긴 아는데 욕심팍 일어나면 그다 감당 못 하거든요. 이게 살이 이렇게 많이 쪘는데, 다이어트 해야지. 아무리 마음을 먹어봤건만, 먹은 것이 딱 앞에 나타나는데, 불같이 이런 욕심이라는 게, 이거 안 돼요. 그냥 먹어버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기, 저기 안 들어왔나 모르겠다. 저기, 동원이 들어와있네. 내 동원이 들으라고 자꾸 하는 건데. 이 욕심이 있으면 이 실행한 의지를 덮어버린다. 그런데 불같이 일하는 욕심과 이 철떡같이 굳는 습관도 이기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뭐가 있겠어요? 그게 1번은 실행하려는 의지를 꺾는 수많은 장애 요소 속에서도 실행을 걸투를 거두기 위한 두 가지 길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요게 묘한 거예요, 한 생각. 한 생각이라는 거는 잊지 않고 실행하려는 한 생각. 내가 그거 절대로 잊지 않고 해야겠다. 있으면요, 아무리 욕심이 불이 타오르고 습관이 있더라도 팍 떨치고 나간다, 이거예요. 응? 그래도 내가 학사에서 6개월 살았는데, 이 게으름이 막 따라 붙으려고 그래요. 그냥 내가 이 학사 있을 때까지 그냥, 내 이겨버리라고 한 생각 딱 챙기면 착 날아가요. 안서인, 안 그래요? 한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생각. 내가 꼭 해야겠다고 한 생각 있으면 착 날아가는데 요걸 잊어먹으면 습관에 콱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잊지 않고 실행하려는 한 생각. 요거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one thought. 이거 정산님 말씀이에요. 한 생각을 챙겨라, 이게. 한 생각 챙겨야 안 챙겨, 대연이. 응? 우리 단위는 한 생각 챙겨야 안 챙겨? 챙겨요. 챙겨. 이제 잘 되겠다. 우리
내 또 이름, 전주현? 아니, 전주현, 저 해보기지. 뭐더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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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민, 전은민, 전은민은 잘 챙겨, 안 챙겨? 남만, 이걸 챙겨야 된다니까. 한 생각을 챙겨야 돼요. 뭐를? 하기로 한 일을 잊지 않고 실행하는 한 마음. 요게 한 생각이라. 이건 정탄종사님이 아니야. 탁 하는 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버버집에 딱 나오는 거. 정탄종사님 그런, 아주 그런 걸 잘 말씀하신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결단이에요, 결단. 이게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 게 그냥 팍 실행하는 결단이란 거는 할까 말까 할 때 마지막에 딱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력이 있어요. 결단력이 실행력이에요. 우리가 번지 점프란 거 난 뭐 가보진 않았는데 이제 이제 젊은 애들이 막 간단 말이죠. 응? 그래 가서 이제 다 알아요. 안전하다는 것도 알고 뭐 다 알아요. 그렇죠? 뛰어내리려니까 이거 100m 뛰어내리니까 어디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눈 감고 뛰어내리는 거 다 결단하는 것이 그게 결단이라는 거예요. 일단 하기로 했으면 과감하게 행동을 옮긴다. 이 결단은 불같이 타오른 욕심을 끊어버리고 굳은 습관에 그를 뜰러서 생각을 실행으로 옮겨주는 견이차다. 이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한 생각 결단 이 두 가지를 가지라 이거예요. 그러면 유념이 되고 주의가 된다 이거예요. 챙기는 마음의 실현,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잊지 않고 실행하는 마음을 주의라고도 하고 질이 좋아지면 유념이라고 한다. 근데 요거를 달리하는 방법이 있다. 한 생각하고 결단을 잘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이 대종선이 특허예요. 모든 교법을 다 내놓고 마지막에 요거를 탁 내놨대요. 막 일상생려법, 상시응용일상, 교당량 주의상 했는데 끝머리다 전부 총괄해서 유무념대접법이라는 걸 딱 내요. 그 전부 총괄하는 거예요. 유무념대접법을 내놨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냐? 유무념대접법은 상시응용일상 2조, 1조, 6조로 시리즈로 하는 거예요. 시리즈로. 1번 어떻게 1단계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정한다. 뭐든지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정해. 말자는 하지 말고요. 어떤 게 좋을까요? 평소에 길들이고 싶은 습관, 그건 하자는 조목이고, 떼고 싶은 나쁜 습관, 말자는 조목이고, 그런 걸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생활상에서 가는 그거보다 좀 원대한 꿈을 갖고 이 하자는 조목을 하면 좋아요. 응? 우리, 누구죠? 덕선이는 그래도 나 카이스트 들어가야겠다. 원대한 꿈을 내가 큰 일을 한번 해보려고 카이스트 들어가지. 그렇지 않고 왜 들어가요? 그리고 원대한 꿈을 가지니까 좀, 좀 성격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자는 조목 말자는 조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석방일은 그래도 성격이 조금 떨어지도 이걸 해야겠다. 어때 정말로 막 도와주는 사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1번이 하자는 조목 말자는 정해야 돼요. 이거 안 정하면 안 돼요. 단위는 뭘 정했어요? 하자는 조목 말자는 조목이? 물건 제자리에 놓고 그건 이제 기본이지. 기본으로 하고, 뭔가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내가 되려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렇게 외국 가려면 영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양을 좀 하자. 그렇지 않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게 좀, 이 진취적인 걸 해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제자리 놓기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그건 언제 하냐? 그냥 가다가 심심하면 물건 제자리. 나는 그냥 하다가 좀 머리 아프다 그러면 물건 막 챙겨요. 내 방거는 챙기고 그렇게 해요. 그렇죠? 2번이 뭘까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취사는 주의심으로 처리한다. 온전한 생각으로 딱 취사를 한다 이거예요. 한 생각이에요. 한 생각을 챙긴다 이 소리예요. 하자는 말자는 조목을 취사는 주의심으로 처리한다. 한 생각을 챙긴다. 그때 그렇게 챙겼으면 유념이고 안 챙겼으면 무념이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요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유무념 대접에 적는 거예요. 숫자를 적는 거예요. 유무념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인범이. 엄청나게 잘해요. 보면 그 일기장이에요. 언제 맨날 그거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공부는 안 하고 유무념만 대접하고. 그렇게 유념, 무념, 맨날 그거만 챙겨다 공부 못하고. 근데 공부 자기 하는 건 잘하고 그게 둘째지. 이거는 유무념 챙긴 게 여기는
이 숫자 쓰는 게 번호비, 번호. 나 한번 일기장 한번 보여줄게. 세상에, 나는 뭐 저렇게도 못 챙기겠다. 아무리 챙기려면 안 돼요. 자꾸 잊어먹지. 나는 일을 하다 보면 일심이 돼갖고 이거 챙기는 거 잊어먹거든요. 그런데 대접해 적는 거란 말이에요. 저녁 때 되면 이 세 가지를 세트로 하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프렌두시라고 해요. 하자는 조건 말자면 정한다. 하자는 조건 말자는 조건 취사한 주의스러면 취사한다. 대조한다. 요걸 프렌두시를 유문념 대접법이라고 한다. 요 대종사님 요걸 밝혀주셨다. 이게 유문념 대접, 여기다 적는다 이거죠. 근데 처음에는 취사는 주의심만 하면 그게 유념인데, 내중에는 일이 잘 돼요, 유념이. 유념했냐, 무념했냐 하면은 시험에 합격해야 유념한 거예요. 아무리 유념을 해도 떨어지면 무념이야. 그게 안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올라가야 유념이야. 떨어지면 무념이야. 아무리 챙겼어도. 처음에는 그냥 챙기기만 하면 유념이고, 내중에는 올라가야 유념이라 이거죠. 이거 대종사님이 아주 수준을 뒀다니까. 표충유념, 심층유념, 이렇게 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은 결과가 좋아야 돼. 덕선이 정도는 결과가 좋아야 돼. 말하면 가이시 때 합격해야 유념이고 불합격가 무념이에요. 딱 통째로 다 무념이야.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재생이세를 하면 유념이고 카이스트 들어가도 재생이세 안 하면 무념이에요. 그렇게 잡아요. 우리 단위도 목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목적해? 여기다 한번 얘기하면 되는 수가 있어. 뭐가 목적이에요? 스타 되기. 스타? 네. 무슨 스타?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그런 영향. 그런데 너무 막막하잖아. 스타라는 건 구체적이어야지. 그냥 스타 되기라는 건 좀 이상하다. 너무 구체성이 없어요. 좋은 영향력을 가진 크리에이터 되기. 뭐가 아나운서가 된다든지 가수가 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냥 영향을 가진 사람 된다 이러면 너무 막연해서 안 되고 그걸 딱 정하라 이거죠. 정해놓고 여기 공식에다 집어야라. 공식에다 집어넣고 수학문제 풀려면 공식에 집어야지. 그냥 막 풀면 안 되잖아요. 공식이 놓고 막 대접별 하고 다음 막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다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한 게 누구냐? 안서인이 확인을 했어. 여기서 가란 대로 하면 내가 성공한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집에 가서 옛날 습관이 슬금슬금 올라오니까 이거 어떡하냐. 오늘 같은 데 한번 와야지요. 거기도 딴 사람이 오늘 언제 한번 가는데 강원도가 너무 좋은가 봐요. 가서 올 생각을 안 해요. 올 생각 않고 여기를 한번 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럼 많이 잊어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남성직 교수 찾아봤어요? 안 찾아봤어요? 안 와요? 부르지 않아요? 내가 밥 사주라고 했는데 안 불렀다 지금? 모르지요? 마이크 키느라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요. 네, 딱 그러면 강원대학교 남성재 교수가 불러 밥 사주라고 했는데 불렀냐 안 불렀냐 이거죠. 근데 일단 연락이 오지는 않았고요. 이거 봐, 알았어. 내가 연락을 한다고 안 한 것 같으니까 내가 거기서 한번 주의를 줘갖고 같은 학교일 수 있으면 그러면 여기 같은 원불교 교도인데 한 번도 연락 안 한다는 게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좌우간 요문형 공부 하나 갖고 챙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면 이렇게 모든 일을 당할 때마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멈추어서 온전한 정신 회복하고 생각을 공굴려 바른 판단을 얻고 판단 결과에 따라 그런 건 버리고 옳은 건 취하는 결단을 내린다. 요게 유정 공부를 이제 이걸 자세하게 푸는 거예요. 멈추어서 생각하고 판단 내려서 결단 있게 실천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인성관리 공식으로 만들어 갖고 우리가 이게 유형 공부를 만들어 놓은 거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차단 상타님 법문을 한번 봐요. 대종사님께서는 공부의 원리적인 것들 다 갖춰놓고도 일당성의법 상식은 다 넣고 마지막에 유념 공부를 하나 더 만들어 놨다 이거죠. 유념은 주의라고도 하는데 온전 생각 주의다.
그때 너무 막 나누지 말고 주의나 유념이 같은 건 온전 생각 취사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유념으로 하게 되는데, 유념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체질화 시켰냐, 이거예요. 취사는 주의심을 했냐, 안 했냐, 마음을 챙겼냐, 안 챙겼냐. 주의심이라는 것은 온전 생각 취사를 했냐, 안 했냐가 결론 내려진다. 처음에는 그것만 챙기면 되는데, 마지막에는 일이 잘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그렇게 우리가 챙겼다, 이거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주의력 4차원은 이제 이게 한 가지만 챙기는 게 여러 가지를 챙기면 이게 복합유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프렌드 C로 하면 이게 시스템 유념이에요. 근데 요게 생각 안에 저절로 돼요, 그냥. 그러면 4차원 유념이라 이거예요. 4차원 유념이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냐 하면 그게 아니라 일이 없을 때를 잘해야 돼요. 일이 없을 때. 일이 없을 때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일이 없을 때는 3조, 4조, 5조를 갖고 공부하라. 그래. 3조가 뭐냐면,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할 거예요. 3조는 자건 하루에 한 번씩 경전을 공부해야 돼요. 교전을 공부해요. 우리는 교전이라고 해요. 병전, 대종경. 10분이라도 공부를 해야 돼요. 반드시 10분씩. 자건 10분 내기라는 게 일도 없어요. 그냥 쭉 가면 그냥 한 페이지 읽은 거예요, 이렇게. 거기 유념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읽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전은민, 이 기억력이 나빠졌어. 내가 엄청 머리가 좋았었거든.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 코로나 걸리고 나더니 정신이 다 잊어먹었다. 미안해요, 늦게 잊어먹. 전은민은 막 유념 공부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딱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교전을 읽고 시작했대요, 안 읽고 시작했대요. 그건 안 했죠. 딱 시작하면 교전 10분 읽고 시작하라니까. 그러면 성공이에요. 나는 무조건 아침이 되면 1번이 교전 읽기요. 그냥 대종경, 정전. 자고 우리 교전을 10분 내지 30분 읽어요. 요새는 시간이 좀 많아요. 강의도 안 하니까 30분 읽어도 누가 말하는 사람 없어요. 옛날에는 바빠갖고 절대 못해요. 근데 10분씩 이렇게 경전을 읽어라. 요것이 참 습관 들여야 돼요, 습관. 그럼 만사 성공이에요, 만사 성공. 근데 온전한 생각으로 탁 읽어요. 온전한 생각으로 탁 읽어야 돼요. 그냥 정신을 차려서 탁 읽으면 막 대종사님 법이 막 살아나와요, 살아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침마다 읽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대종경, 정전도 좋은데 대종경 읽으면 참 좋아요. 두 번째, 경전은 뭐라겠어요? 우리의 전도를 밝혀주는 광명의 등불이다. 우리 앞길을 밝혀주는 광명의 등불이라며. 우리가 깜깜한 밤에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나의 앞길을 밝혀주는 광명의 등불이기 때문에 혹 등한한 마음이 나거든. 목적 반주에서 반드시 연습하라 이거예요. 반드시 연습하라. 요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덕선이는 아침에 10분씩 읽나 아닌가? 다시 안 읽어요. 이게 뭐냐면 하다가 쓱 잊어먹어. 이제 유념 주의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읽으면 이제 카시트 보장이 안 돼. 그냥 이것도 읽었는데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와서 따지는 거예요. 나 이거 하란 거 다 했어. 이 경전도 읽었어. 연불로 했어. 뭐도 했어. 근데 왜 안 돼요? 이렇게 따져야지 그럴 때는. 근데 하란 거 안 했는데 뭐 따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연습하라 이거죠. 대연이 할 거야 안 할 거야? 앞으로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앞으로 해보겠다. 그렇지. 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해보겠다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한다 이러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경전 공부해라. 근데 요건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의두를 걸어요. 의두라는 게 있어요. 의심을 딱 거는 거예요. 세상 만물에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근데 그 원리는 의두를 걸면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이 의두를 걸면 정신이 집중돼갖고 모두 탁 뚫고 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왜 안 되냐면 의두가 안 걸려갖고 영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다 의두를 걸어요, 이렇게. 모든 게 딱 의두를 걸어요. 처음 지나가면 전부 의두를 걸어요. 이렇게 의두를 걸으면 처음 의두를 딱 걸어놓고 몰라도 붙어요. 그냥 내붙어요. 걸어만 둬요. 걸어만 둬. 그래서 의두를 걸어서
시간 나면 잠깐 연습을 한다고. 잠깐 한 5분씩만 하면 돼요. 그냥 하루에 그 의도는 한 10분만 하면 돼요. 2번 정도만 하면 돼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의도를 걷는 거죠. 네? 우리 자선 상단이 우리 원불교 방송국을 세울 때 30년간 의도를 걸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구나 하고 이제 가다가 또 길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하기 길이 없어요. 그다음 군종할 때도 30년 걸은 거예요. 어떻게 군종을 이제 법으로 안 돼? 법은 승려, 신부, 그 다음에 목사만 된다고 돼 있어요. 법이 딱 돼 있어요. 원불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법을 고쳐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하고 30년을 걸었더니 법을 고쳐버린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를 걸어요. 전 막 언제 의도를 걸고 막 30년도 걸고 40년도 걸고 막 계속 의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딱 뚫어져요. 이게 막 이 지혜가 확 열려서 뚫고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도를 걸어라 이거죠. 의도를 걸어라. 이게 우리 누구예요? 미륵 방가자상 이게 의도 거는 거예요. 의도를 걸고 있죠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 비슷한 게 뭐 있어요? 불란서에 가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것도 똑같아요. 오른 왼손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손도 똑같고 모양이 그 마음 요거 보고 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로댕이 보고 간 것 같아. 똑같아. 의도를 걸어라 이거예요. 의도를. 응? 그래갖고 이 의도가 무슨 의도를 가냐면 좌우간 대소임의 이치나 불교의 화두나 모든 일 의도거는 연습을 해라 이거죠. 근데 성리까지는 아직 하지 말고 이게 의도가 뭉치면 대원정각이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의도를 걸어 대원정각 했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 아침 저녁에 수양하라. 아침 저녁에 수양하라. 반드시 이걸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서 저녁이 되면 9시가 되면 우리 여기서는 20분을 해. 20분 20분 딱 해요. 그럼 자기가 10분이든지 저녁 되면 반드시 연불을 해야 돼. 연불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선을 조금 하란 말이에요. 뭐 시간 많이 적당히 하면 돼요. 자선하고 또 이렇게 이게 독경도 하고 이런땅 선문도 하고 뭐 10분이나 20분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처음부터 막 1시간 이렇게 하면 힘들으니까. 요거를 습관화 시켜야 돼. 그러면 우리가 습관화 시킬 게 뭐가 있어요? 경계를 당하면 온전 생각 취사. 미리 연마하고 그 다음에 사고력 대입 쓰고 유무념 대조. 그 다음에 일이 없을 때는 경전 연습.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의도를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수양하는 거. 요거를 갖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일상중요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 이걸 100% 뭐라 그래요? 원불교인이라고 해요. 거기다 일기까지 쓰면 일기 쓰면 그럼 100% 원불교인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만사성국 어디니 보장이 돼요. 보장돼. 네? 앞으로는 이제 시대가 되면 원불교에서 유년 공부했다. 일기 쓰고 있다. 그러면 그냥 어디 취직할 때 가산점 붙여갖고 탁 군대 갔다 오면 가산점 붙이잖아요. 붙여서 딱 합격시킨다니까.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반드시 요걸 이 상시용영주의상 일상수행요법 그 다음에 연불자선 경전 이거를 나의 습성으로 그냥 딱 인격으로 만들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믿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겠어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